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19일 일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전 세계는 중동에서 들려온 불안한 휴전 소식과 더불어 유럽의 거대한 정치적 지각 변동, 그리고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긴박한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의 키워드는 전환점입니다. 중동은 휴전과 재봉쇄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고, 헝가리에서는 16년 만에 철권 통치가 막을 내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경제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실물 경제의 숫자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마이크론과 메타의 사례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세계 질서가 재편되던 시기처럼 지금 우리는 아주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의 핵심 뉴스를 통해 그 흐름을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여전히 긴장이 가시지 않는 중동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10일간의 휴전이 발효됐지만 시작부터 위태로운 모습이네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로 휴전이 시작됐지만 불과 이틀 만에 레바논 남부에서 운 평화유지군 소속 프랑스 병사가 매복 공격으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중에도 옐로우 라인 작전을 통해 레바논 마을 55곳을 고립시키고 있고, 헤즈볼라는 보복을 경고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죠. 마치 1914년 1차 대전 당시의 크리스마스 휴전처럼 잠시 총성을 멈췄을 뿐 근본적인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살얼음판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치가 실력 행사로 이어졌다고요? 네, 미국이 항구 봉쇄를 지속하자 이란이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발포하며 재개방 약속을 철회했습니다. 이 여파로 이란의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6.1%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역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세계 경제의 경동맥입니다. 이곳이 막히니 이란은 하루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인터넷 중단 손실까지 겹치며 국가 기능이 마비될 지경이죠. 현재 파키스탄에서 열릴 다음 협상이 이 파국의 유일한 탈출구로 보입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법 개정과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눈에 띕니다. 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 정수 확대와 시 도당 하부 조직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치적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취지죠.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1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합니다. 베트남의 지도체제 개편 이후 첫 외국 정상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과거 1990년대 한 베트남 수교 이후 쌓아온 경제협력을 넘어 이제는 과학기술과 노동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전략입니다. 국내 경제 지표에서는 환율 안정화와 함께 대규모 해고 소식도 들려오네요. 호르무즈 해협 통항 허용 소식에 한때 1,500원을 넘보던 환율이 1,460원대로 내려앉으며 한숨 돌린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술 기업인 메타가 전체 인력의 10%인 8,000명을 해고한다는 소식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강조한 효율성의 해 기조가 2026년에도 이어지는 건데, 이건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인건비를 줄여 AI 인프라에 몰빵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마치 산업혁명 초기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던 시기의 진통과 닮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술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안보 법안 처리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성적표가 그야말로 경이적입니다. 매출이 작년보다 196%나 뛰었는데 AI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인 HBM4는 2026년 물량이 이미 전량 매진됐습니다. 이건 19세기 골드러시 때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 더 큰 돈을 벌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AI라는 거대한 금광을 캐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곡괭이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결과죠.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와 보건 분야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네, 민권 침해 논란이 있는 해외정보감시법 702조를 단기 연장했고, 동시에 참전용사들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특정 환각제 심사를 가속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실용주의를 앞세운 행보인데, 특히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흑인과 원주민 애국자들의 서사를 강조하며 건국 정신을 재해석하려는 움직임도 흥미롭습니다. 다만 IMF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어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의 첫 단추를 아주 잘 꿰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성적표가 좋네요.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5.0%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전기차, 리튬 배터리 같은 신 3종 수출이 주도했고 하이테크 제조업은 12.5%나 성장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순수 전기 스마트 컨테이너선인 닝이안 덴쿠노가 상업 운항에 투입된 건 중국의 녹색 전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과거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다면 이제는 첨단 기술의 거대한 실험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입증한 셈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요? 중앙순시조가 36개 주요 기관에 진입했고 특히 상장 5명을 포함한 군 고위 장성 9명이 기율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전면적인 엄격한 당 통치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외연을 확장하기 전 내부 기강을 극단적으로 바로잡았던 사례들과 궤를 같이 합니다. 밖으로는 경제 성장을, 안으로는 권력 기반 강화를 꾀하는 양면 전략인 것이죠. 일본 소식입니다. 외교 전략에서 큰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달라졌다고요? 네,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 중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격하했습니다. 기존의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는 표현을 뺀 거죠.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중국의 수출 제한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동시에 무기 수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군비 정책 개혁을 승인했는데 이는 2차 대전 이후 유지해온 평화 헌법의 기조에서 사실상 멀어지는 거대한 전환입니다. 폴란드나 필리핀이 일본과의 군비 협력을 모색하는 배경에는 일본을 다시금 정상적인 군사국가로 끌어들이려는 국제적 역학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 면에서도 중요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6만엔 돌파를 앞두고 중동발 악재에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G7 차원에서 히토류 자원국을 지원하기로 한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나가 노현에서 진도 5강의 지진이 발생해 긴장감을 높였고 문화적으로는 향의 날을 맞아 일본 고유의 향문화를 체험하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군사 경제적 안보를 강화하려는 일본의 고민이 깊게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지역 단신들 모아보겠습니다. 헝가리에서 정말 놀라운 선거 결과가 나왔네요. 유럽의 스트롱맨이라 불리던 빅토르 오르반의 16년 집권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페테르 마자르가 이끄는 티서당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휩쓰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헝가리 국민들이 부패와 열악한 의료 시스템에 등을 돌린 결과죠. 신임 총리는 즉각 EU 및 NATO와의 관계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헝가리 한나라의 변화가 아니라 유럽 내 극우 민족주의 바람이 꺾일 수 있다는 신호탄이라 더욱 중요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문화계에 큰 별이 졌다는 슬픈 소식이 있네요. 네, 프랑스 영화의 전설적인 배우 나탈리 바이가 77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깊은 애도를 표했죠. 프랑스 내부적으로는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페르피냥 시장을 중심으로 세를 확장하며 대선을 앞둔 공화당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화적 자부심은 높지만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은 여느 국가 못지않게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중동의 불안한 휴전부터 헝가리의 역사적 정권 교체까지 정말 숨가쁜 변화들이 목격된 하루였습니다. 네, 세상은 언제나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의 싹은 트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변화가 보여주듯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시스템도 결국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 앞에서는 변화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마주한 기술의 진보와 정치적 격변이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